라이더와 라이더가 궁금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여기슈. 이슈.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이슈 조건입니다. 여기 조건희 기자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네. 수요일 네. 공개하셔야죠, 빨리. 아, 그렇군요. 수요일 퇴근길 저녁 7시 30분. 오늘도 저희는 본격 입도바의 생방송 팟캐스트 여기 이슈로 찾아왔습니다. 아유, 아, 왜 자꾸 놓치세요 이거를? 오프닝도 까먹고 큰일 났네. 아, 큰일 났어. 정말. 아, 진짜. 갑자기 정신없이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신없이 하셔야죠. 지내고 예?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에? 요즘에 오토바이 안 타고 있습니다. 요새 왜요? 비 와서 그렇습니까? 네, 비도 오고 비가 안 오면 덥고 그렇습니다. 미치겠어. 안 더우면 바쁘고 에. 정신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좀 여유로워질 줄 알았더니만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이 계속 몰려요. 장마철이라서 네. 7월에 비가 내내 온다 그래서 행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번 달에도 아직 예정돼 있는 행사들이 조금 있죠.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렇죠. 네. 네.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조심하시고 우비 꼭 챙기시고. 네. 네, 그럼 저희가 7월 5일에 여기 이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입도바이 팟캐스트 여기 이슈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진행됩니다. 1부는 한 주간의 모터사이클 이슈를 체크하는 주간 이슈, 2부는 게스트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깜부아쇼, 3부는 모터사이클 잡설 대방출, 오늘 새로 하는 코너인데 나경남 기자의 나만 궁금해입니다. 저희가 코너 중간마다 또 광고를 유치하고 있으니까 광고주분들 제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슈의 첫 번째 코너 주간 이슈를 통해서 한 주간의 모터사이클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채널 고정. 네, 지금은 한 주간의 모터사이클 이슈를 체크해보는 주간 이슈 시간입니다. 주간 이슈를 브리핑해줄 조석희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토 이슈 시청자 여러분, 모터사이클계 손석희를 꿈꾸는 조석희입니다. 네. 손석희가 거의 다 되어간다는 지금 아, 그래요? 첩보가 있습니다. 잘못 첩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 팬들이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의 정보가 좀 잘못된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발전해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발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을 모아오셨습니까? 이번 주 소식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그러면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첫 번째 소식은 알파인스타즈가 7월 8일 서울 베이스캠프 서울 네. 를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알파인스타즈 이제 수입사가 바뀌었는데 새롭게 이제 플래그십 매장을 서울 용산구 이촌로 29길 8-18에 오픈한다고 하고요. 7월 8일은 오픈식이 진행이 되는데 당일에는 이 미디어랑 사전 예약자 100여 분만 참석이 가능하고 네.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이제 알파인스타즈 모델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용산구 이촌로 이렇게 29길 18-18이라고 하니까 네. 8-18 하니까 위치가 잘 모르겠는데 네. 혹시 대략적으로 어디쯤에 있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한강대교 이제 북단에서 네. 그 한강대교를 넘어가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은 직진으로 가면 강변북로고 그 옆에 빠지는 샛길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빠지게 되면은
그 원효대교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쪽에 바로 있다고 합니다. 바이크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제가 그 위치를 좀 알고는 아는데 왔다 네. 갔다를 많이 네. 해서 거기 앞에 공터도 넓고 이래서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차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홈페이지도 새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알파인스타즈 코리아.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물건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 때 7월 8일 날 현장 가지 않습니까? 네. 갔다 와서 또 한번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로열엔필드 슈퍼메테오 690 사전 예약 판매 시작 소식입니다. 로열엔필드 코리아가 6월 30일 슈퍼메테오 690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네. 라인업이 총 3가지인데요. 컬러가 원톤인 싱글, 그리고 컬러가 투톤으로 들어가는 듀얼 버전, 그리고 투어링 스크린이랑 텐덤 시트 등이 장착된 투어러 버전,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싱글 버전이 899만 원, 듀얼 버전이 923만 원, 그리고 투어러 버전이 957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시작되네요. 네. 7월 28일에 네. 런칭을 해서 이제 8월부터 판매가 이제 인도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네. 지금 사전 예약이 대리점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열엔필드 슈퍼메테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 에이크마에서 공개됐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미들급 배기량으로 잘 나온 차량인 것 같아서 출시하게 된다면 시승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저희가 뭐 런칭 현장이나 시승하면서 또 네.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알려주십시오. 다음도 이벤트 소식인데요. 바이크팝이 플리마켓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레빗, 넥스헬멧, 포르마부츠 등의 라이딩 기어 브랜드 국내 공식 수입원인 바이크팝에서 7월 14일과 15일 홍대에 위치한 바이크팝 플래그십 매장에서 플리마켓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행사는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3년 봄, 여름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자사 취급 브랜드 단종 및 단종 재고, 샘플, 반품 제품들을 포함해서 최대 8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그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네. 좀 대중교통 이용을 아하. 권장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식을 좀 정성스럽게 소식 전해주셨지만 할인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대 80%라고 하니까 득템 찬스. 득템 찬스. 네. 위치가 홍대. 네, 홍대 갑자기 그 놀이터 네. 있는 그 인근에 있습니다. 놀이터 인근에 있어요? 네. 저 아직 바이크팝 못 가봤네. 아, 네. 네. 거기 놀이터 인근에 있어서 네. 홍대 뭐 주말에 놀러 가셨다가 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월 14일하고 15일 날 네. 최대 80% 할인 행사한다고 하니까 라이딩 기어 뭐 구매 예상하셨던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는 서울경찰청 두바퀴차 특별 단속 실시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 두바퀴차의 도로 운행 및 교통사고 증가로 6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두바퀴차의 교통사고가 그 직전의 3개월과 비교해서 30% 증가했고 부상자는 35.9% 증가하고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 부상자가 1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경찰청은 두바퀴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나 사망사고의 주 원인인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더욱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특히 저희가 싱싱카로 불리는 그 퍼스널 네. 모빌리티 네, 쉽게 빌리고 네. 도로에 타잖아요. 네. 이거 모르시고 음주하고 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큰일 납니다. 면허 취소 큰일 되고 나요. 하니까 네. 네. 또 따릉이도 타면 안 됩니다. 따릉이도 네, 따릉이도 자전거도 타면 걸려요? 안 됩니다. 네. 후 불어야 돼요? 음주운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장마철이니까 네. 조심 또 조심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소식도 전해드렸으니까 음. 원래도 조심하시겠지만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 진행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 개정된 소음 진동 관리 법령 시행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7월 1일 개정된 소음진동 관리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제작 판매되는 이륜 자동차는 제작 이륜 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서 5dB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인증시험 결과가 95dB인 경우의 차량은 최대 100dB까지만 이제 허용이 되는 건데요. 최대값은 기존의 105dB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증값이 100dB를 초과하는 차량은 플러스 5를 해도 105가 넘어가면 안 되고 105까지만 네. 최대치가 허용이 되고요. 또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이륜차의 차체 또는 차대에 보기 쉬운 곳에 고정 부착해야 합니다. 네. 이륜차 소유자는 머플러 튜닝 등으로 배기소음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에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이륜차 제작사의 경우 인증시험 결과값을 기준에 따라서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시행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는 이제 무조건 105dB이 네. 상향 그 이제 최대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이크마다 네.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인증 관련해서 조금 지연되거나 인증하기 까다로워지는 모델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조금 알아봤는데 좀 품질 관리가 잘 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정식 인증하는 네. 차량들에 한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좀 그런 개별 인증 네. 받는 차량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머플러 튜닝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튜닝 네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게 7월 1일 네. 이후 인증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들은 네. 일단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환경부가 추진해오던 95dB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환경부가 배기소음을 현행 최대 105dB에서 최대 95dB까지 줄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입법을 앞두고 지난 6월 소음진동법 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 사회행정분과 심사에서 이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를 했거든요. 네. 권고 내용을 보면은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이게 네. 유럽에서 좀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 인증 소음에 플러스 네. 5dB 하는 네. 게 그래서 또 업계 분위기를 파악을 해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시행법이 그 권고 결과에 따라서 내온 대책인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바이크가 혹시 배기소음 인증 시험 결과값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달라질 생기나요? 여지는 없고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 자기의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음 정보 전상만 에미카 OR.KDR 그래서 미카 누리집에 가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그 이륜차 소음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 정보 본인 인증 후에 로그인을 하면 네. 자기 소유 차량 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소급 적용도 지금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23년 7월 1일 이후로 제작 판매되는 차량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 인증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이게 미카 누리집에서 검색하니까 그렇게 또 되어 있는 분이 있대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아직 이게 초반이라서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법에 따르면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고 7월 1일 이후로 인증된 차량 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시행에 따라서 허점은 있습니까? 일단 뭐 중고 구매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사후 관리에 따라서 이게 순정 머플러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5dB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마다 생산 품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7월 1일 이후로 판매되는 차량이 기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차를 구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브랜드마다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2년에서 3년.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건 브랜드에서 이제 보증을 해야 되는 사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행된 법만 두고 봤을 때는 큰 어떤 소비자가 받을 네네. 일단 표면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대신 이게 단속
방법이 기존처럼 어쨌거나 현장 단속으로 적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줄일 그런 여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다들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 한번 찾아보고 네. 계속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7월 첫 주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조석희 기자. 네. 다음 주에도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힘드시죠? 이게 발음과 네.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네네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는 우리들의 깐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깐부와 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이 자리에서 함께 떠드는 우리 모두는 깐부다. 여기 이슈의 초대석 깐부와 슈. 오늘은 열심히 달리는 분입니다. 달린다는 게 이제 바이크를 달린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그거 달릴 수도 있죠? 뭘 달리는 건가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얄 엔필드 대리점 지모토의 서주호 영업팀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5년째 열심히 영업팀장 하고 있는 서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네, 미남이십니다.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저 화면으로 보니까 네.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네. 댓글에서도 네. 미남자 어. 등장했다고 네네. 올라왔습니다. 잘생기셨다. 고현중님께서 와우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거 고정 질문이 있습니다. 네. 모토 이슈를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도 있고 구독도 했고 알림 설정도 했고 댓글도 달고 실방 그렇습니까? 참여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습니다. 팬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그 업력으로 봐서 또 오랫동안 뵀어요. 또 그쵸. 팀장님을 네. 저희는 오래전부터 뵙고 현장에서 네. 봤지만 네. 한 10년 그 거의 10년 가까이 뵙고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MSG 많이 좀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지모토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모토의 영업팀장이라고 했는데 네. 지모토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현업 업계에 일하고 계셨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보내면서 개나리 오토바이, 아하. 네, 개나리 모터숍, 네, 모터숍, 모터스. 모터쇼. 모터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네.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네. 저랑 이제 형이랑 네. 아하. 같이 아. 열심히 하면서 뭔가 나름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지모토로 네. 개명했습니다. 그럼 개나리 모터스에서 지모토가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로얄 엔필드 대리점을 하시죠? 네, 지금은 네. 엔필드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2대째 2대째 네. 모터사이클 성골에 비즈니스. 성골 네, 맛집이. 성골 오돌이. 네. 성골로. 그렇군요. 근데 로얄 엔필드 대리점도 하시면서 또 로얄 엔필드 앰버서더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아니고. 네, 21년도에 잠깐 이제 감사하게도 네. 예, 저한테 이제 네. 열심히 엔필드를 알리라고 네. 예, 미션을 주셔가지고 로얄 엔필드 앰버서더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각종 행사 그리고 이제 네. 각종 어페럴, 신상 네. 어페럴 네. 뭐 이런 거 제공을 좀 받게 되고 아. 행사를 제공하는 건 뭐예요? 행사에 제가 참여를 이제 아, 할 수- 참여해야 돼요? 초청이죠. 초청 받아요? 받는 VIP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엔필드를 타고 계십니까? 지금도 실제로 엔필드 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헌터 350을 타고 있고 네.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네. 그 슈퍼메테오 네. 네. 650 네. 그거 예약했습니다. 저도. 이거 회사 시승차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사 시승차 지금 개인적으로 하신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요? 하셨어요? 네, 뭘로 사셨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조사 들어갑니다 저희. 블랙으로 했는데 네. 블랙으로. 저는 네. 한참 뒤에 받을 것 같고 한참 뒤에. 네. 예약이 블랙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일단은 뭐 기다리다가 블랙이 인기가 제일 많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 다른 색깔도 다 인기가 뭐 네. 많긴 한데 네. 유독 많은 게 이제 블랙. 확실히 크루저라서 조금 네. 원래 엔필드는 좀 색깔 있는 것들이 좀 쿨에 왔었죠 계속.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 크루저 장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심플한 컬러 네. 그런 거를 조금 선호하시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모신 이유는 사실 이렇게 오토바이 얘기하려고 네. 그런 것보다는 저희 지금 댓글 반응 보니까 성로그님께서 모델 아닙니까? 뭐 기분 태어나 보니 저 얼굴 왔다매님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모신 이유는 그게 아니죠. 예. 지금 예전의 모습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흑역사. 저희가 지금 네. 그 예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보여드려도 됩니까? 네. 네, 뭐 이미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고 왔습니다. 보시죠. 예전에 아하.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네. 제가 기억하는 보셨어요? 팀장님 모습 저런 모습. 정말요? 저랑 좀 비슷했거든. 보고 너무 만나면 반가워갖고. 네. 팀장님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맥주 한잔 할까요? 막 이렇게 이런 예, 느낌이었는데. 네. 네.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 지금 살을- 이 얼굴이 되셨어요? 일단은 저는 그냥 그때 저 때는 뭐 직장인들이 다 그렇고 네. 직장이 네. 아니고 뭐 사업하시는 네. 분들 다 그렇겠지만 번아웃이라는 이제 못된 놈 네. 때문에 음. 많이 좀 스스로 내려놓게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퇴근하고 나서도 뭔가 먹을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네. 이제 건강에 조금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을 때 너 이러다 죽어 딱 이 한마디 듣고 네. 진짜로 너 이러다 죽어라고 네, 좀 하셨어요? 친한 병원이고 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네. 선생님이라서 네. 너 이러다 죽어.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냥 좀 뭐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니까 다 그런 얘기 하지 뭐.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산책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면서 네. 그렇게 하다 러닝까지. 그러면은 야식과 술을 달리다가 진짜로 달리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네, 시작하신 그렇죠. 거예요? 네. 아하. 맨날 요거 달리다가. 네. 아하. 어쨌든 달리는 분 술도 달리시긴 네, 하셨네요. 지금도 가끔 달립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드세요? 네네네. 그럼 다 달리네. 다 바이크도 달리네. 달리시고. 바이크 달리고 네. 달리고. 진짜도 달려요. 그럼 달리기 하시면서 그럼 시작한 계기는 일단은 번아웃 때문에 혹은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하시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힘든 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은 배워보지도 않은 거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많이 다쳤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어려웠던 건 그런 거 같았어요. 제가 이거를 내가 뛸 수 있을까? 귀찮은데 네네. 그러니까 계속 귀찮은데라는 네, 거를 네, 좀 이겨내는 게 제일 힘들었고 네. 막상 뛰고 나면은 점점 몸이 적응이 되니까 어느 순간엔 또 컨디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도 좋아지고 네. 그런 이제 좋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는 좋은 식으로 이제 네. 운동 중독 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러닝 중독.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 메달이 이렇게 많은데 네네, 이게 다 이게 맞습니다. 달리기에서 받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완주 메달이고요. 완주 메달. 네, 5kg, 5K부터 이제 네. 10K, 10kg 이제 네. 완주 메달이 주로 있고
또 하프 마라톤도 지금 네. 보니까 네. 처음으로 하프 아하. 마라톤을 시작을 네. 했고 요번에 이제 뛰었는데 네. 그동안에는 굳이 내 돈 주고 굳이 뭐 10km 이상 네, 네, 20km를 내가 왜 뛰어야 돼 네. 하다가 응. 네. 어떻게 하다 지금 아니면은 또 못 뛸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거 오돌이들은 네. 특히나 또 이제 2대째 오돌이신데 네. 아니 3보 이상 이거 걸으면 안 그치. 되는데 3보 이상 가려면 시동 걸어야지. 네. 근데 시동 걸어야 돼. 못 가. 선고 괜찮으셨어요? 네, 선고 로돌이라서 원래 네. 진짜 걷는 것도 싫어하고 네. 운동도 싫어하고 네. 뭐 진짜 집 앞에 편의점 가는데도 오토바이 타고 하고 응. 뭐 그랬었는데 네. 뭐 오토바이를 안 타더라도 네. 이제는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음. 네. 내가 바쁜 날 운동을 못 하면 네. 그거 자체가 또 운동이 되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네.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진에도 보고 지금 실제로 보면 또 몸도 좋으세요. 몸 이게 달리기만 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운동은 이제 네. 웨이트는 아예 안 하다가 네. 러닝만 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 주변에 이제 네. 지인이 네. 그러다가는 40 되면 러닝만 하면 이제 아. 근육도 다 빠지고 아. 건강이 확 안 좋아진다. 네. 또는 네. 다쳤을 때 또 제가 잠깐 요요식으로 네. 이렇게 네. 좀 살이 쪘었는데 아. 그거를 막으려면 몸에 근육을 붙여야 된다. 아. 어. 남자는 하체다. 남자는 와. 하체다. 네. 그래서 이제 웨이트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미션을 스스로 이제 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그 최근에 바디 프로필 찍으셨다고. 네, 바디 프로필도 이제 그냥 와. 단순하게 어유. 이번에 네. 찍으신 건가요, 저게? 네, 저거는 요번에 찍은 아. 어유. 네. 어유. 사진입니다. 네. 지금은 저 사람 없어졌고요. 오 지금 어우, 올라오고 있어요. 어휴.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네, 네. 건강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네, 아. 즐겁게. 건강 때문에 하는 거 치고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회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 인스타 피드 피드 보면은 네. 나 약간 보고 있다가 네.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지금 이거 맥주 먹으면서 이거 하도 되나 그런 생각이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어. 방금 말씀해주신 인스타 팔로워 엄청 많으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뭐 감사하게도 10,000명 넘으시잖아요. 네, 10,000명은 넘게 됐습니다.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야. 아유, 뭐더 최근- 많으신 분도 많아요. 최근에 저 달리기 네. 하는 그 러닝 슈즈 만드는 네. 브랜드에서 또 네. 광고도 받으셨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 무슨- 아직은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건 이제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그 브랜드 이름 말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 광고까지는 아니고 제 이제 진심 어린 네, 사연이 네. 예, 채택이 돼서 같이 이제 러닝 네. 스냅 촬영만 네. 사진만 좀 네. 찍자. 네. 아. 뭐 그렇게 해서 좀 찍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인기가 지금 원래 저희가 이게 댓글 많이 올라갔던 게 아니 지금 댓글에 그때 하트가 정효인 선수 왔을 때 그 하트 이진화 작가님 네. 오셨을 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지금, 많았는데 네. 지금 거의 지금 그 정도의 지금 하트가 막 날라다녀요 네. 지금. 네. 지금 아이고. 노출 사진이 많아갖고서는 아. 지금 하트가 막 날라다니는구나. 그렇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운동을 하고서 달리기랑 이제 웨이트 하시고 나서 그런 어떤 안 좋았던 네. 그런 것들은 다 많이 사라졌나요? 네, 진짜로 뭐 우울증 네. 때문에 네. 약도 처방을 받았었고요. 네. 네. 불면증, 뭐 공황장애 네. 실제로 뭐 네. 이건 창피한 일은 아니니까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약에 잠시 의존을 해서 네. 지내다가 네. 산책하고 조깅하고 네. 러닝하고 네. 운동하고 음. 이게 다 쌓이니까 네. 원래는 이제 항상 갖고 다녔었어요, 약을. 혹시 몰라서. 공황장애 네. 약을. 근데 이제 그거를 두고 다닌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예요. 그럼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인 기피랑 거의 좀 비슷한 네, 네. 느낌이 좀 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대면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편해지셨네요. 많이 괜찮아졌죠. 음. 정말 많이 괜찮아졌고 인기도 많아지셨나요? 네. 일단은 매장에선 손님들이 되게 네. 좋아하시고요. 네, 네. 어르신들이 오시면 네. 손님들 중에서도 어른들이 오시면 되게 약간 건실한 청년? 건실한 청년. 네. 그렇게 해서 아. 좀 좋아하십니다. 아니 지금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냐 없냐를 여쭤본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따로 DM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얘기를 해야 지금 여기 네, 있는 분들이 맞아요. 운동을 시작해요. 맞아. 아니 그 운동하고 나서 네. 뭐 이게 몸이 좀 변했더니 네. 이 이성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남녀노소 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아. 구독자분들이 빨리 보고 네. 저렇게 돼서 나도 여자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인성이 일단은 네, 외모보단 인성 같고요. 네. 아 점잖으셔. 아, 점잖으시네. 점잖으셔. 역시 2대째 오돌이 성골 오돌이답네. 네, 성골입니다. 선을 넘지 않으시네. 네, 항상 아, 안 넘고 선을 안 아. 넘어. 선을 안 역시. 넘어.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저도 이제 헬스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인스타를 봅니다. 인스타를. 네, 나보다 더 몸 좋은 형들 아. 사진 보면 네. 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네. 그리고 30분이라도 네. 잠깐 하고 오자. 네. 이렇게. 음. 루틴화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한 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부터 네, 시작했을 네, 때는 딱 3일만 해보자. 네. 딱 3일만 해보자. 3일을 딱 미션 성공하고 나니까 3일 성공했네? 네. 몇 번 한 사이클 두 사이클만 더 하면 3주만 해보자. 이게 3개월 뭐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플랜 자체를 목표를 짧게 내가 짧게. 2년 있다가 네. 1년 안에 몸을 만들어야지 뭐 몇 킬로 빼야지 이게 아니고 네. 3일 성공했으면 네. 3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좀 그런 압박감이 없더라고요. 아 운동하기 싫은데 이런 건 없었고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런닝머신 말고 네. 밖에서 달려라 이렇게 올리신 게 있던데 네, 그 네,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면 네 돼요? 맞습니다. 음. 밖에서 달리면 아무래도 돈도 안 똑같은 들고. 예, 네. 돈도 안 들고요. 네. 예, 똑같은 장소를 네. 뭐 계절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아, 뷰가 달라지고 약간 바이크 탄 거랑 비슷하네요. 예 아, 맞습니다. 아. 바이크 탈 때도 네. 계절마다 라이딩하는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네. 같은 장소를 이 네. 계절 똑같은 계절 가더라도 네. 전에 없던 맛집이 생기기도 하고 아하. 휴게소에서 네. 뭐 운명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네. 그게 중요하네. 여러분 네, 그렇죠. 운명을 달리면은 운명을 만날 수 있다. 네, 달리면 오토바이 혼자 타니까 운명을 못 만나요. 네. 네, 달리면 만날 수 있어요. 달리면은 만날 수 있다. 확률이 높아집니다. 확률이 높아지. 그럼 같이 달리다가 어디까지 달리세요 이렇게 하나요? 약간 그 어디까지 가요? 그거 너무 옛날 시간. 아 그래요? 오라장 잘 모르겠네. 네, 지금 같이 달린다 얘기를 하니까 또 제 SNS 보니까 가이드 러너라는 네, 네. 걸 또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가이드 러너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시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제 음. 이제는 그 급수라는 게 다 없어졌고 아, 네.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데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경증으로 조금 이제 시야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아, 네. 이제 같은 속도와 네. 내 컨디션과 네. 그 상대의 컨디션을 맞춰서 어. 같이 달리는 게 이제 가이드 러너의 역할인데 네. 네. 처음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족하려고 갔었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달리게 되니까 네. 오히려 거기서 제가 배우는 게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그냥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좀 좋은 활동이 있다. 네. 봉사라는 말은 저는 별로 쓰고 싶지 않고요. 아, 왜냐면 제가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어. 뛰면서 얻는 것도 많고 네. 가서 소통하면서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제가 뭐 인스타라든지 SNS 이게 많은 분들이 저를 봐주시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조금씩 저라도 조금 알리게 되면 네. 한두 분이라도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어. 물론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네. 운동하시면서 네. 이런 또 좋은 일 같이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 가이드 러너. 네네네, 할 때 맞습니다. 쓰시는- 지금 언제 끝나나 시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기록.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카톡 온 거 보는 거 같은데 스마트워치로. 네, 애플워치로 제가 이제 기록을 체크하면서 기록을 같이, 체크하는 거죠. 네, 심박수도 체크하면서 아하. 네. 아 근데 지금 사진에 보면은 팔에 뭐를 이렇게 묶고 네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가이드 러너 할 때는 이제 저렇게 달고서 달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저- 서로 팔 웨이스트 스트랩이라고 해서 네. 서로의 팔목에 대고 음, 달리다가 네. 혹시라도 저거는 이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가 그 컨트롤할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즉각적인 상황이 필요할 때는 위급 상황 또 돌발 상황에는 제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어. 달리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제 네. 팔꿈치를 잡겠습니다. 혹시 아. 괜찮으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줄을 당기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 소통의 네. 도구죠. 저거는. 그러면 지금 경증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달릴 일단은 수 있는 네네네. 정도는 되시는 건데 그 보조 도구가 음. 필요하신 분들은 맞는데 네. 이제 형태, 빛의 양, 뭐 이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네.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가이드 러너 같은 거를 하려면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시각장애 마라톤 협회라든지 이제 관련된 동호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관련된 협회가 있어요. 네. 거기로 이제 저한테 혹시 뭐 댓글 따로 주시면은 제가 링크나 연락처를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네. 훈련 저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마라톤 대회도 네. 5km, 10km, 뭐 하프 마라톤, 네. 풀코스 다 뛸 수가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또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필요한 자격증은 없지만 일단은 배려할 수 있는 상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달릴 수 있는 체력. 달릴 수 있는 체력 같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가이드 러너 하는데 내가 지쳐 내가 지치면 어떻게 잠깐만요. 나 안 되겠어요. 잠깐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잘 뛰는 사람도 당일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제 소통해서 원래 나는 이 정도 템포를 달리는데 맞춰가는. 오늘은 좀 몸이 이러니까 좀 천천히 뛰자.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까 자격증 같은 거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저희가 얘기 들었는데 뭐 공부하시는 게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네네.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하시네요. 네. 일단은 취미로 시작한 운동 덕분에 제가 너무 많이 그 내형적으로 외형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게 돼서 생활체육 지도사 2급 필기를 붙고 나니까 이제 구술이랑 실기까지 요번에 이제 7월 2일 날 7월 2일 시험을 봤고요. 시험 보셨고요. 네. 결과는 이제 다음 주 17일이면 다음.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야겠네 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셔야겠어요. 헬스장에서 네? 헬스장에서 아니면은 이제 밖에서 러닝하면서 러닝하면서요? 네. 라이브 이원 생중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D님도 같이 뛰시고. 이원 생중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전 마샬 할게요. 마샬. 사무실 주소를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 쪽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이제는 모터사이클을 벗어나서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는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일단은 오토바이 뭐 튜닝들 많이 하시는데 뭐 속도 튜닝, 뭐 연비, 살 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나경남 기자님을 이겨보니까 몸무게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운동하기 전에 오토바이 탔을 때랑 운동하고 오토바이 탔을 때랑은 제가 목적지에 가거나 목적지에 다다르거나 목적지에서 돌아왔을 때 몸의 체력이 달라요. 있어. 진짜 맞아. 예전에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는 그냥 기절했었거든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기절했는데 지금 와서 뭐 우리 훈련 후 정비처럼 입은 거 다 정리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이게 다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그래서 오토바이 타려고 해도 우리는 코어를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운동 특히 러닝이 코어 유산소가 이제 살 빼는 거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코어 훈련도 됩니다. 코어 이제 훈련. 나를 지지하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빨라지려면 달리기 좀 하는 걸로. 그렇죠. 오토바이 재밌게 타려면은 이게 3보 이상 그 법칙을 깨보는 거부터. 3보 이상 법칙 깨고 저희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의 법칙이 중요하네요. 이거 주식에서 3% 얘기하는 것처럼 3번 이상부터 하고 3일 도전해보고 3주 도전해보고. 원래 제가 그거를 몰랐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체육 전공자 친구가 제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말했더니 그 원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진짜로 저희 한번 프로젝트 같은 거 한번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 살려서 빨리 달리기.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그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카메라를 보고서 지모토 홍보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1분 들어갑니다. 시작. 저희 지모토는 지금 역삼동에서 열심히 이제 로얄 엔필드 고객님들을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정말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지출을 최소화시켜드리고 쓸데없는 아하. 옵션을 안 하게 도와드리고 또 입문자가 많을 때 많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타는지 제가 오토바이를 19년을 탔기 때문에 탔는데 이렇게 상처 하나 없습니다. 안전하게 타는 노하우. 물론 이제 말해도 되나요? 그 좋은 양평의 교육 네, 네, 스쿨이 있는데 네.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 또는 이제 기초 초급 과정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네. 뭐 궁금하신 점 네. 시간 다 돼가네요. 네. 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뭐 네. 꼭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네. 오토바이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 네. 알고 타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 아. 뭐 알고 한번 상담 한번 오시면 제가 아이사 메카노 같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딱 맞췄어요. 이게 좋습니다. 이제 울트라 프로시네요. 유튜브도 하셔서 그런지 역시 인플루언서는 이게 거의 준비된 멘트 같아요. 유튜브는 제 건 폭망해가지고 좋습니다. 또 이제 또 지모토에서 지금 이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지모토 그 유튜브도 채널도 있으니까 네, 거기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제 개인 구독 유튜브도-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런조 치면 되나요? 네, 제 개인 유튜브도 잘 네. 네. 런주로 치시면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주신 지모토 서주호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깐부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 코너 모터사이클 잡설 대방출 나경남의 나만 궁금해 시간입니다. 모두 채널 고정. 모터사이클 잡설 대방출 투모치 토커의 투모치 인포메이션 나경남의 나만 궁금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토모토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우우. 매주 예. 와달라고 했는데 요새 좀 결석이 잦아요. 아유, 저도- 저도 마감이어갖고. 생업이 있으니까. 아, 마감이라고. 생업- 생업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생업 소개. 6월 달. 네. 6월 달이 6월 7월호잖아요. 7월로 6월 달에 일한 것이 그죠. 7월호에 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를 가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네. 기사가 이렇게 나갔고요. 네. 뭐 여기 표지는 이것저것- 허스크바나 901 익스페디션. 네. 어. 저는 요번에 뭐 이렇게 가와사키 네. 닌자 아하. 400 같은 거 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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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번에 이 두 분이 참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 참여 안 혼자 했어요? 외롭게 했었던 아. KMRC. 이것도 우리 김성원 기자님께서 사진 기깔나게 또 와, 이거 찍어주셔가지고. 죽이네 이거 사진. 드론이. 이야. 야, 이게 메인 이미지예요? 네, 메인 이미지. 와, 일부러 시원하게 멋있네. 빼봤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어이. 디자인이 바뀐 것 같아요. 아유, 저희 디자이너분께서 항상 잘해주시는데 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안에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응. 네. 이거 교보문고에 있죠? 교보문고에 있어요. 있다대요? 교보문고에서 있어.
저는 그쪽으로 적어도 보낸 적이 광화문 없는데. 교보문고에는 있어. 내가 봤어. 네, 어.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그냥 사실 예. 저희 바이킹넷 바이킹넷 거기서 으로 뭐 문의 주셔가지고 인터넷에서 네, 바이킹 구매하시면- 거기서 사실 수도 있고 그 뭐 물건 사도 네 맞습니다. 네. 물건을 구입하셔도 네.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 구독은 따로 없죠. 저희가 정기 구독을 따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매달 구입해 주시면 제일 좋고 아, 네. 네, 머리 묶었습니다. 네. 아. 또 흘러내리는 거 싫어하시. 신문도 열심히 또 만들었습니다. 신문인데. 신문에도 제가 기사가 뭐 아 그래요, 네네. 더이 스토리. 히스토리 기사가 네. 네, 닌자가 아니죠. Z650RS 네. 요런 거 네,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요건가요? 아니요, 요건가요? 이겁니다. 네네. 네. 비나스님 그 네. 교보문고 그 광화문에는 있고요. 그 판매 링크는 제가 이따가 그 설명란에다가 걸어놓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그 뭐야 나경남 기자님 그 채널 로고도 만드셨어요 이번에. 그럼 아, 댓글에 제가 만든 게 보면은- 아니고요. 그 저희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네. 그 기본 아이디어를 잘 깔끔하게 다져줘서 그것도 꽤 오래됐는데. 네네네. 네. 저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색깔 아무튼. 들어가고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네. 그렇게 채널 로고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나. 나. 네. 근데 저 NA를 네. 형상화하면서 그래서 NA를 형상하고 모터사이클의 모토의 네, M자도 약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 모트시크 로고랑도 비슷해요. 모토이시 로고도 비슷하고. 약간 그래서 좀 바꿔야 되나. 아 이거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네. 괜찮습니다. 브랜치라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브랜치라고. 네네네. 아니라는 점. 네, 아니라는 점. 아니라는 네. 점. 오늘 이 나경남의 나만 궁금해. 나만 네네. 궁금해.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아 제가 그 요번 달 저희 책에 네. 소개를 제가 해놨는데 제가 그 헬멧 네. 네. RI에서 요번에 새로 나오는 아하. 요 맨섬 TT 맨섬 네. TT. 요 헬멧 기사를 제가 작성을 하면서 네. 맨섬 TT를 또 다시 한번 들여다봤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들여다보면서 네. 네. 아 이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다.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고 아하. 맨섬 TT 그 아일 오브 맨 네. 투어리스트 트로피라는 네.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이 공도 레이스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도 하시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야기를 맞아요. 꺼내기가 이거를 좋은 타이밍. 이건 저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죽음의 레이스 정도로만 지금 그 해서 1년에 얼마나 죽나 이것만 그 좀 집중하고 자극적인 있지. 그 썸네일 아이고. 해갖고. 이거 근데 그럴 그게 아니잖아요. 맨섬 TT. 그게 그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매년 있고요. 네네. 그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네. 그게 그들이 달리는 게 굉장하다, 뭐 네. 대단하다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 이상으로 이게 이 역사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일반 도로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네. 서킷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서킷에서 달리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예전에 발렌티노 로시도 이벤트로 한 바퀴 돌아본 적도 있었고 네. 그랬었지만 그들이 직접 경쟁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레이스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시무시한 영국 사람들, 네. 아일랜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달립니다. 여기 이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그 조이 던롭? 네. 아 조이 던롭이요. 네. 조이 던롭은 그 TT 역사상 최강의 선수죠.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두 네네네. 분이 맞나요? 노란색 아라이. 맞습니다. 네. 이 조이 던롭 아저씨는 이 네. 형님은 이 네. 형님께서는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국에 네. 그 덜롭 타이어? 던롭 타이어 아니고 영국에는 그 기사 장기가 아하. 몇 가지가 있죠. 네, 네. MBE, 뭐 OBE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형님은 MBE와 OBE를 두 개 갖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남자 기사님이십니다. 기사요? 네, 나이키? 기사 자기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어. 그만큼 굉장한 네. 성과를 거두신 분이기도 해요. 아. 이 던롭 가문이 결국엔 지금도 그 맨섬 맞아요. TT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가문입니다. 이 던롭 가문의 네. 그 가장 빛나는 역사이기도 하고 네. 뭐 화려하시죠. 이분은 사실 결국 레이스를 하다가 네. 유명을 달리하시기는 했는데 아하. 맨섬에서 가신 건 아니었고요. 네. 다른 데서 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하지만 이제 정말 그 킹 오브 마운틴에서 네. 산길 코스의 제왕 네.
TT의 제왕이라고 불러도 네. 전혀 손색이 없으실 만한 굉장하신 분이죠. 네. 사실 RI에서 저 네. 조이 던롭의 기념 헬멧을 만들었었어요. 네. 이거는 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모델입니다. 이게 아, 네. 불과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저는 저걸 못 샀죠. 아하. 야, 그래. 이거 예쁘다 저거. 정말 멋있어요. 어. 저 노란색이라서 눈에 네. 확 띄고 네. 이 우측 편에 왼쪽 편이랑 우측 좌우 편에 그 저기 다운타운 라디오라고 네. 스폰서까지 살려 있는 어. 정말 멋진 헬멧이에요. 네. 그래서 저 노란 헬멧을 보시면 아 조이 던롭 헬멧이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못 봤어요. 네, 못 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거의 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네. 일단은 맨섬 네. TT에 대해서 좀 서로 이제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죠. 네. 요 얘기 나와 있는 거에서부터. 이게 나와 있는 것부터요? 저 이게 준비해 놓은 아. 자료에서 네. 맨섬 TT가 무엇인가부터. 네. 맨섬 TT. 처음부터 하자고요. 근데 뭐 이거 이 얘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네. 처음부터 해요. 처음부터 이 하시죠. 부분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맨섬 TT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네네.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네네. 네. 나만 네. 궁금하니까. 그쵸. 네. 여러분 그 맨섬 TT, 네. 아일 오브 맨 네. 투어리스트 트로피라는 네. 레이스 공도 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영국의 서쪽 섬 네. 맨섬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인데 네, 요거 이 얘기는 아까 했죠.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영상 띄워주세요, PD님. 한반도에서 갑니다 이제. 이것도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요. 영국으로 가는 거죠. 맨섬으로 갑니다. 맨섬으로 갑니다. 영국의 저 맨섬. 저희 아일랜드랑 사이에 있는 거죠. 예. 아일랜드와 영국 저기 본섬이랑. 지금 이 섬이 지금 맨섬이죠. 네. 이 섬의 원래 이름은 보통 이제 앨런 바닌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그 게일리거, 네. 그 켈트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네. 지금 또 제가 준비 안 해놨었는데 조건희 네. 기자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네. 그 앨런 바닌에 대한 설명도 저한테 해주셨는데 네. 이 맨섬은 그 앨런 바닌이라고 하는 거야. 만인이 네. 이 섬의 이름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인섬이라고 어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 맨섬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되게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하나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비지스의 주 멤버가 맨섬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비지스가 뭐예요? 비지스 따따따따 홀리데이 노래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따따따. 세러데이 나이트 힙 이걸 몰라요? 네. 이런 거 몰라요? 비지스라는 엄청난 팝 그룹이 있는데 말이죠. 네. 거기에 주요 멤버 두 분이 이제 네. 형제분이시고 네. 그분들이 다 맨섬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앨런 바닌이라는 걸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그 멤버들이 부르는 앨런 바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맨이라는 게 이제 알아보니까 신화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게 맨섬을 상징하는 신 이름이 좀 웃긴데 마난난 막리르. 마난난. 네, 그래서 이게 앞에 마난난 해서 거기서 만닌. MAN 따서 네네. 만. 근데 이제 이 게이러로 쓰는 이제 맨섬에서는 게이러를 네. 쓴대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이게 만인이 아니라 반인이라고 발음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앨런 바닌. 그래서 앨런은 이게 게이러로 섬이라는 뜻이고.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알면은 사실 너 맨섬 TT 아냐? 이랬을 때 네. 너는 맨섬 TT의 맨섬 이름이 뭔지 아냐? 하고 딱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투머치 끝나겠네. 인포메이션이라고 끝나겠어. 먹겠죠. 아니, 근데 이게 네. 이게 아일 오브 맨이니까 네. 남자들의 섬 네. 같은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름 자체에서 맨 네. 아일 오브 맨이니까 네. 아일랜드 오브 맨. 네. 그럼 남자의 섬. 네. 근데 실제로 이 레이스에는 남자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여성 선수들도 참가를 했었지만 네. 굉장하죠. 이 네. 레이스 자체는 그렇죠. 너무 그 남성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레이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속도를 경쟁을 하고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흠이 있고요. 그 맨섬 저희 그 플래그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깃발. 네. 맨섬의 상징이 이제 네. 트리스켈리온. 맞습니다. 네. 트리스켈리온이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신 마난나 막리르가 발이 3개가 달렸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거기까지는 또 몰랐네요. 빠르대요.
아, 발이 세 개가 그래. 달렸대 걔가. 네. 그래. 그래서 발이 세 개인 거래요. 그래. 어딘가에 보면 네. 저게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아, 맞아, 그래요?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GIF로 네. 저걸 돌리는 것들도 있는데 아, 사실은 이 트리스켈리온이라고 하는 네. 상징 자체가 네. 굉장히 유럽 여러 군데. 네, 여러 네. 군데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또 이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있죠. 뭐죠? 시칠리아의 상징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 그거 안 넣었는데. 안 넣었나요? 네. 아 시칠리아 상징도 저렇게 트리스켈리온을 사용하고요. 네. 시칠리아는 그 안에 이제 저 다리 다리 안쪽에 네. 그 메두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게 아. 특징입니다. 아, 그 본 역사적으로 것 같아. 네. 실제로는 그 어쩌다가 맨섬이 저 상징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맨섬의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그 뿌리가 시칠리아의 이제 국왕. 왕비 요것 이 뿌리가 저쪽 넘어온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넣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이야기였고요. 네. 네. 어이구 지금 우리가 아까 유명 선수 조이 던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코스의 길이나 최고 속도에 네네.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가이 마틴 형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아 가이 마틴 형님이요. 네. 가이 마틴 아유 얼굴 나왔네. 다이네제의 엠버서더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네. 네. 아 이- 울버린 같아요. 진짜 멋있죠. 네. 이 구렛나루가 또 굉장히 와, 유명합니다. 멋있네. 이때 이 형님이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 동생이실 거예요. 아 그래요? 형님일 수도 있어요. 네. 저 벌써 10년이 지나서 네. 저 사람은 지금 젊은 상태 그대로 있고 네. 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형님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 얼굴만 보면 내가 더 형님인 것 같아서 아, 네. 이제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발렌티노 로시 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데 김연아. 김연아 선수와 라이벌을 이뤘던 그 이탈리아 선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저기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사다마오만 생각하실 수 아사다마오. 있는데 네. 네. 마지막에 김연아 선수 은퇴할 때까지도 같이 뛰었던 어허. 이탈리아 선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 선수도 그때 그 다이네제의 공식 엠버서더였고요. 그때 엠버서더로 꼽혔던 어. 가이 마틴은 굉장히 그래서 유명세를 많이 탔었고요. 네. 가이 마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가이 마틴이 그 TT 레이스에 참가하고 이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었어요. 네. 클로저 투 디 엣지 해가지고 2011년도에 나왔던 네.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요 다큐멘터리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도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그 우승은 못하고 그 네네네. 약간 홍진호처럼 2등만 여러 번 하셨다고. 그리고 크게 사고도 났었어요. 아 사고도 나고. 네, 사고가 나서 영상이 그 사고 영상이 있었는데 네. 사고 나서 네. 그 본인이 탔던 모터사이클이 네. 불덩이가 되는 그런 네. 경험도 있으신.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이 맨섬 TT에서의 유명세를 네. 그 등에 입고 네. 그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BBC 쪽 다큐멘터리에서 제트기를 타본다던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이고요. 아하. 실제 직업은 자동차 정비공이고 네. 트럭 정비사로 일을 계속 했었고 네. TV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뭐 활용이 여러 가지 됐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하푸후님께서 방송 내 이거 남겨 놓을 거고요. 네. 다음에 방송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섬 그 경기에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던데. 맨섬은 이번에도 돌아가신 네, 분이 있었고요. 네. 레이스가 열릴 때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게 레이스라고 봐도 되죠. 그 위키에 나와 있는데 네네. 262분 정도 네네.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는데 100년 동안이니까 그 그쵸. 평균 딱 1년에 한 2분 정도. 그렇죠. 꽤 많이. 네. 네. 근데 아까 코스를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 일반 도로잖아요. 아니 진짜로 이거 게임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네. 실제로는 그렇게 달리면 안 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공도에서 그렇게 달리면 네. 안 돼요. 그래서 네. 게임에서 달려보면 죽는 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게임상에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표현해 놓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근데 네. 달리는 게임상에서 달리고 있으면서도 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게임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래블링 마샬이라는 이야기를 또 네네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네. 이 모든 것이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헬멧. 여기서부터 네. 출발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 요 헬멧. 네. 요거. 사진 잠깐 한번 네.
네, 요 헬멧이죠. 네, 요게 2023년도 네. 맨섬 TT를 기념한 RI의 헬멧입니다. 네. RI에서는 이 그 헬멧 시리즈들을 맨섬 그쵸. TT의 헬멧 시리즈들을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네. 2007년부터였나요? 맞습니다. 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레이스가 열릴 때마다 기념 헬멧들을 제작을 해오고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하나 있죠. 자랑하려고요. 근데 이제 그쵸, 저 보시다시피 RI TT 헬멧 네. 이게 몇 년도였죠? 이게 작년 2022년. 22년도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사진 그 전에 것도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저기 그 스펜서. 프레디 네, 스펜서. 30주년 헬멧이었고 전 여기 그랬어, 위에 그쵸. TT 이게 예뻐서 이거 샀습니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역대로 제일 예쁜 헬멧 중에 꼽히더라고요. 맞아요. TT 헬멧 중에. 예뻐요 여기 이거. 옆에 앨런 바닌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잠깐만. 여기 요 카메라 한번. 나경남 기자 카메라로. 네. 네, 앨런 바닌이라고. 앨런 바닌. 네. 여기 적혀 있고 또 뒤에 리미티드 에디션. 네. 적혀 있고 되게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그리고 네, 리미티드 에디션 아이 오브 맨. 여기에 이제 이거 트리스켈리온. 트리스켈리온 네.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에서 게임처럼 못 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아니 실제에서 게임처럼도 못하고 게임에서도 실제처럼 못하고. 그렇죠. 게임에서는 실제보다 더 과격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게임에서 했던 것을 생각하고 네. 일반 도로로 나와서 해보면 이거 에이,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럼요.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공포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네, 네. 네, 아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트래블링 마샬 얘기를 네. 그쵸. 이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냐? 이 RI 헬멧 때문에 요번에 나오는 그 2023년형 RI 헬멧의 그 TT 기념 헬멧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이에 대한 정보로 그 맨섬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자, 트래블링 마샬이라고 하면 네. 마샬이라고 하면 우리가 레이스 네. 현장에서 네. 마샬들이 다들 있죠. 오피셜. 네. 그렇죠. 오피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마샬들은 보통 그 포스트라든가 네. 주요 지점들에 한 명씩 서 있거나 두 명 이렇게 서 있고 경기를 관리하는 역할들을 네, 하잖아요. 네. 혹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하거나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처리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의 길이가 무려 60km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 실제로는 마샬이 한 대회에 500명 이상의 마샬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 모집도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어. 근데 그 500명의 마샬로도 사실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선수들이 달리는 레이스고 도로가 다른 도로가 모든 도로가 폐쇄된 상태에서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앰뷸런스가 들어간다거나 만약에 그 세이프티카가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투입이 되어야 돼요.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랙 위로. 한 사람만 달리는 게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서 출발을 맞습니다. 하니까 맨섬 TT는 네, 스프린트 앞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음. 뒤에서 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아. 네. 물론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 트랙 안쪽에서도 표시기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사고 상황을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는 방향이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수들이 중간에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록 경기를 멈출 수는 없는 그쵸. 거예요. 왜냐면 기록 경기니까. 네. 60km를 다시 돌으라 그래요? 30km 돌았는데 50 수는 없잖아요. 40km 갔는데 40km 더 타야 돼.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 맨섬에서는 이런 이 트래블링 마샬이라고 네. 트래블링 마샬이라는 게 결국은 여행을 하는 마샬인 거죠. 네. 원래는 그래서 이 마샬들이 같이 트랙을 돌았었어요. 아하. 아 선수 출발하면 같이 선수들이랑 같이 돌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네. 출발을 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네. 다음 네. 포스트, 다음에 대기할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코스를 여러 바퀴 돌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트래블링 마샬을 운영한 게 1935년부터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통신 수단이 더 열악했고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최초에는 그래서 이 트래블링 마샬의 가장 큰 역할은 실종된 선수들을 찾는 게 미션이었어요. 딴 코스로 가서 아니요, 그 어딘가를 처박고 논두렁에 논두렁에 처박혔던 거 아니면 절벽으로 떨어졌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찾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임무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난 아니죠? 지금 바이크는
혼다 CBR 트리플 R. 네, CBR 트리플 R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현재는 지금 트래블링 마샬이 네. 7명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7명. 네. 그래서 7명이 네. 가까이 코스 전체에 네. 흩어져 있고요. 네. 그 현재는 이들이 계속해서 달리거나 이렇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들도 결국에는 트랙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탈차가 필요한데 아. 이걸 혼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TT의 파트너로서 네.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최상위 모델인 CBR 트리플 R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VFR 750, 800, 그다음에 RC 45 이거 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RVF 750이고요. 그 슈퍼 블랙버드 그 슈퍼 블랙버드가 뭐죠? CBR 1100 더블 X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파이어스톰 VTR 이런 것들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CBR 1000R 트리플 R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좀 전에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네. 그 레이싱 수트를 입고 형광색으로 네. 지금 재킷을 입고 있는데 M자가 다 써 있어요 앞뒤로. 마샬. 그리고 트랙 그 바이크 앞에도 M 네. 써 있죠. 저게 마샬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트래블링 마샬들이 전부 다 착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 공식 후원사들의 제품들을 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트는 그 공식 후원사인 RST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헬멧은 당연히 RI의 것을 RI의 그해 네. 기념 헬멧을 아하.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네네 저들이 또 이제 네. 그 응급 처치 kit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네네. 신호기하고 네. 이런 것 그 응급 처치 킷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가 공식 스폰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외상 처리 그러니까 외상을 응급 키트 외상 네. 응급 키트를 가지고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이거 TT 헬멧 있으니까 네네 형광색 자켓 위에 자꾸 타면은 저 마샬처럼 보이겠는데. RI 바람막이 있고 RI 바람막이 있고. RI 바람막이 네. 형광색으로 있고 팔에다가 M자 패치 붙이고 아는 사람만 아는. 네. 그렇게 해서 유명 사람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응급처치 키트를 들고. 거기 위험합니다. 그 지금은 이제 그 사고가 나게 네. 되면 사고 처리를 위해서 네. 출동을 해야 되는 것도 네. 되게 필요하고 네. 보통 여기서 사고가 나면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네. 코스를 폐쇄를 한다거나 좀 그 응급한 경우에는 그래야 될 때도 있고 그 원래는 경기 전에 도로가 완전히 폐쇄되고 나면 도로의 상태를 파악하러 나가는 일도 이분들이 하시거든요. 이게 유튜브에 이분들이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채널이. 네네네. 그래서 거길 봤는데 이게 짧아요. 진짜 네네. 짧은데 이 트래블링 그분들이 마샬이네요. 이 트래블링 마샬이에요. 선수 아니에요. 선수 출신들이긴 하지만 이게 트래블링 마샬도 저렇게 달린다. 트래블링 마샬이 진짜. 이게 다 한 번 더 보시면 요거가 이제 또 다음 영상. 트래블링 마샬입니다. 선수 아닙니다. 네. 트래블링 마샬입니다. 네. 이게 뭐가 지나갔죠? 네. 네. 트래블링 마샬이 아까 다시 한 번씩 보시면 5번이시네요. 5번. 네, 이렇게 이야. 네. 한 번 더. 이야. 장난 아니죠? 마샬이십니다. 아니 이런 걸 봤는데 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같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었고 이 지금 모든 트래블링 마샬로 활동하시는 네. 7분은 네. 사실 모두 TT 레이스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하. 네. 필수예요. 이렇게 달리려면 그러니까 이 TT를 안 달려봤는데 네. TT에서 경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럼 이제 이 레이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 경험이 왜 중요하냐? 네. 내가 달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그 피터 힝맨 같은 네, 네, 네. 평균 속도 220km로 달리는 네. 사람이 내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치. 그쵸. 네. 그 사람보다는 내가 느리겠지만 그래도 빠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네,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도 빨리 도착해야 되고. 그렇죠. 네. 현장에도 그 주요 포스트가 있지만 거기서도 멀어. 네. 60km인데 네. 60km를 7명으로 나눠봐야 10km인데요. 그치. 10km도 안 되죠. 어쨌거나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최장수 트래블링 마샬로 활약하시는 분이 경력이 무려 32년입니다. 아하. 10살 때부터 탔어도 42살이신 거잖아요. 장난 아니네. 그죠? 장난 아니네. 이게 말이 그렇지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시는데 네. RI 헬멧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하. 헬멧을 제공하고 있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요번에 네. 그 국내에도 네. 7월부터 판매가 들어간 RI의 네. 맨섬 TT 네. 2023 헬멧을 공수해 왔습니다. 네. 마이크랑 떨어지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한 게 아니라 사셨다면서요. 구입해 왔습니다. 네. 제가 하나 구입해 지금 왔습니다.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드려. 이 두 분 다 돈 주고 사신 겁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올해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빠밤 105만 원입니다. 105만 원. 저도 작년에 105만 원 정도 준 거. 이것이 바로 봐봐 지금 기승전 네. RI라고 그러잖아 지금. 펄펄. 올해의 아, 지금 맨섬 TT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기념 헬멧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질투나는 게 뒤에 저기 TT 이거 리미티드 로고. 에디션이 조금 로고 더 예뻐. 멋있어요. 아씨. 저기 누구 이게 저는 이게 약간 그 드루디 퍼포먼스. 지문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드루디 퍼포먼스라고 네. 그 헬멧. 알베드루디라는 네, 그 네, 네. 디자이너 네. 네. 그 회사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얘도 아. 마찬가지로 드루디 퍼포먼스라고 옆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요것도 드루디 퍼포먼스. 맞습니다. 드루디 퍼포먼스가 항상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 이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저 이거 쓰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모든 것이 네. 제가 헬멧 샀다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려고 이거 지금 야 이렇게 아니 길게 저는 그냥 RI를 좋아하시니까 네. 했는데 아까 야. 헬멧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형 자랑하려고 지금 이런 빌드업이 예. 이런 빌드업이 근데 야. 요거 사진보다 실물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 지금 네. 국내에 네. RI 몇 개예요? 코리아에서 네. 총 50개를 수입하셨고요. 50개. 지금 7월부터 공식 판매는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가서 공수에 오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절반 정도가 이미 나갔다고. 어. 절반.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신다면 네. 저희 영상을 보시고선 네. TT 기념 헬멧이 갖고 싶다. 네. 바로 연락을 하셔서 네.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자랑하려고 오늘 이렇게 휴 빌드업이 끝내줬다. 휴 나 그냥 트래블링 마샬 얘기가 재밌어서 하려고 하는 줄 아니 알았더니 그 얘기가 휴. 헬멧 재밌었는데 자랑이었어. 트래블링 마샬이 쓰는 헬멧이 바로 이겁니다. 힘들었어. 저도 이번에 듣고 방송도 보니까 끊기고 일단 저는 힘들었어. 그 형광색 바람막이를 사야겠다. 형광색 RI 바람막이를 사야겠다. 트리플을 먼저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리플알은 네. 일단 바람막이부터 네.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거 RI 헬멧 자랑을 너무 많이 했네. 이거. 네. 그리고 원래 오늘은 이 RI 얘기만 네네. RI 얘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맨섬 TT에 대한 이야기. 말렸네요. 아이씨 맨섬 TT 얘기만. 좀 네. 내려볼게요. 맨섬 TT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열독자분이 계십니다. 예. 낭만 해적단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계속해서 가와사키 ZX6R 네.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네네. 어떨까요? 그렇죠. 네. 좋죠. 이게 ZX6R이 이번에 유로5를 충족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로5를 충족하는 미드 클래스 슈퍼바이크. 유일의 네. 사기통 슈퍼스포츠입니다. 뭐 CBR 650R 있지 않냐? 걔 슈퍼스포츠 아니죠. 걔 F차잖아요. 네. 타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그게 아닌지 알시죠.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포지션 자체가 다른데. 네. 어떤 분께서 제가 혼다 행사 어딘가에서 봤었는데 슈퍼바이크 아니면 이렇게 슈퍼스포츠 아니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본인이. 네.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서. 네. 근데 잠깐 쇼웨이 X15 출시하지 않았어요? 출시했죠? 꽤 됐습니다. 네. 네. 출시했고 지금 일단 이거 영상을 한번 프로모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소리가 직접 있어야 핵심인데 하지만 이거 소리 아무튼 영상만 보시면 원래 보통 이제 입으로 내주세요. 스포츠 영상들이 엄청 빠르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막 컷 편집 엄청 하고 막 이게 바이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빨리 돌리는데 이번에 이 가와사키에서 영상을 되게 잘 만든 게 스폰 있다는 게 계속 보시다 보면은 과장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서 보시면은 좀 네.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소리 잠깐만 여기 슬로우가 딱 걸리잖아. 요 컨셉을 하는데 이게 소리가 이런 노래 딱 나오면서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바이크도 원래 막
막 하면서 막 슝슝슝 소리만 나는데 맞아. 이번에 영상을 되게 그 컨셉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가와사키가 그 원래 그 전에는 좀 사진도 그렇고 약간 좀 너무 좀 미디어적으로 이렇게 뭔가 예쁘게 멋있게 안 만든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그 유일하게 해서 그런지 털어먹을 마음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저는 사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네. 대외적으로 그 정보가 나온 다음에 네. 영상을 봤는데 이 공식 영상에 댓글 달린 걸 보고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무슨 댓글 있었나요? 어떤 당연히 해외에서 네. 영어로 네. 달아놓은 네. 거였는데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네. 가와사키는 라이더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지금 이 미들급 4기통 슈퍼바이크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들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ZX 25R도 나왔고 포알랄도 나왔고. 4RR도 나왔고 네. 그러더니 지금 느닷없이 느닷없이. 6R 사라진 걸로 거의 간주되었던. 그쵸 이미 그래서 더 이상의 600cc급 미들 클래스의 4기통 슈퍼바이크는 없다. 없다. 이제 다 죽었다. R6가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R6 마지막 연식 구입하셔갖고 이게 역사상 마지막이다. 마지막 4기통이지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틀렸습니다. 가와사키가 가와사키가 침략을 했습니다. 하나를 더 내놔버렸어요. 야, 이 R6 오너들 그 한숨 쉬는 소리가 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요. 저 네, 처음에 디자인이. 사진만 봤을 때는 많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이전 세대랑 많이 놓고 보니까 훨씬 더 날렵해진 느낌이고 또 프론트 페어링을 지금 사진을 보시면 프론트 페어링 어떤 라인들을 정리를 많이 했고 특히나 측면 페어링의 디자인을 굉장히 단순화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뾰족하고 날렵해 보인다라는 음. 느낌이고요. 퀵십 아까 영상에서 다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퀵시프트랑 그쵸. 라이딩 모드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들어가고 가와사키 인텔리전트 ABS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ABS보다는 코너링 ABS 이런 그쵸, 건 네.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그런 것으로 이제 ECU가 작동하는 그거고 쇼와 이게 세퍼레이트 펑션, 네. 빅 피스톤, 풀 어저스터블. 네. 네. 그 그래요. 포크가 네네. 41mm가 들어가고요. 타이어가 피렐리 디아볼로 로소4. 이게 아마 새로 나온 타이어일 텐데 네.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프론트 서스펜션을 보고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ZX 10R 네. 저희가 경험을 다 해봤지만 쇼와에서의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별채식 탱크를 네. 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좌우측의 역할을 다르게 하고 있는 독립, 세퍼레이트 네. 펑션 빅 피스톤이 들어가는 네. 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오면서 조금 아쉽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는데 네.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것들의 업데이트가 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음. 잡혀 있고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물론 거기다가 서스펜션도 좋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했을 때의 네. 이 가격 상승 폭을 생각해 보면 네. 가와사키가 선택을 그 선후 관계를 선택을 잘 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지금 스펙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636cc 직렬 4기통이고요. 네. 네네. 원래 이전에 유로4 때는 137마력이었는데 이번에는 최고 마력이 124마력으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다소가 아니라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네. 문제는 하지만- 뭐다? 경쟁자가 없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네. 게 근데 이미 팔린 애들은 아니 신차로 사실 못 사잖아요. 신차로 못 사니까. 신차로 못 사잖아요. 2024년도가 됐는데 네. 직렬 4기통 600cc급 네. 슈퍼바이크를 사요. 네. 근데 이게 마력이 13마력이나 떨어졌지만 네. 얘가 결국엔 클래스 최강이다. 네.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아쉬운 게 무게가 2kg 증가했어요. 이게 이 네. 환경 기준을 맞춘다는 게 아,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문제잖아요. 그치. 하지만 그럼에도 출시했다. 출시를 했다. 네. 모두 공산이다. 네. 경쟁자가 아예 없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유튜브에서 그 전 한국 로드레이스 네네. 그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집에서 시청을 했는데 거기 이제 SS 600 클래스라는 게 있었어요. 아, 네. 네네. 거기에 이제 출시하는 바이크들이 옛날에 스즈키 음. 4기통 슈퍼스포츠 그리고 R6 이런 애들 출전하던데 신모델로 음. 얘는 딱 출전할 수 있으니까
그 네. 레이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레이스 차를, 바이크로서 네. 선택지가 늘어날 수도 그쵸. 있겠네요. 트랙데이용으로 트랙데이용도 괜찮고요. 생각을 해봐도 네네.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클래스 물론 1000cc급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거기서 생기는 부담감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출력 다르니까. 맞습니다. 이제 200마력이 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가와사키 ZX 6R이 개인적인 걱정은 사실 4R이 있기 때문에 ZX 4R. 4R, 네. 4R 400cc급하고 400cc급이 그럼 필요가 있을까? 600cc급 4기통이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 400cc는 오히려 더 유니크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국내에서도 네. 우리가 어저께 네. 맞습니다. 얘기를 들은 바로는 네. 국내에 출시가 출시를 무조건 하시겠답니다.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가격은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는데 네. 이전에 21년도에 출시 가격이 1,947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제 2천이 생각에는 오르- 이자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넘어가지 생각을 않을 하는 수가 게 없다.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게 가늠하고 그- 있는 게 네. 네. 건강상 좋다. 2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600cc급을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리고 제가 네. 잠시 그 클로징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찾아봤는데 네. R6는 2천이 안 넘었습니다. 얼마였나요? 1,700만 원대. 그래요? 죄송합니다. 1,700만 원 네. 후반대, 제가- 1,800만 원대까지였고 그 추가로 정보를 드리면 네. R6의 최고 마력은 마지막 연식 때 124마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123마력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 정보 원래 말씀드리고요. 엄청 빨랐네 식설이. 네,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어렵게 지금 됐지만 저희가 편집본을 통해서 맞습니다. 좀 다시 한번 네. 잘 조금 다듬어서. 다듬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또.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요. 무엇보다 같이 그 봐주신 이 시청자분들 네. 네. 진심으로 다시 또 들어와 감사드리고요. 주셔서 방이 정말. 폭파됐는데 다시 네. 들어와 주신 게 정말 정말 쉽지 감사드리고. 않잖아요. 네. 휴.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퇴근길 또 오후 7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르베데리치. 아르베데리치.